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5월부터) 금융지주 계열사 간의 고객 정보 공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금융사들은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고객 정보를 외부 영업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노출 위험이 큰 주민등록번호 대신 고객관리번호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12월 결산 상장기업 가운데 500곳가량이 오늘 일제히 정기주주총회를 엽니다. 지난 14일과 21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슈퍼주총일입니다. 재벌그룹 중에선 두산그룹과 현대그룹, 한솔그룹 계열사들이 주총을 개최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1.8% 감소했습니다. 이는 1월에 마이너스 0.1%에 이어 두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광공업 생산은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은 지난해 2, 3월 이후 11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국내 제조업체의 체감 경기가 두 달 연속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준치에는 미달한 상태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3월 기업경기 실사지수 및 경제심리지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의 업황 기업경기 실사지수는 81로 전달의 78보다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천의 황동석입니다.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혼조 속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하락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통과시키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외국인이 상승을 주도하면서 1970선까지 회복했던 어제장에서는 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다시 매도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1970선 초반까지 내려왔고 반면에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54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이 나오네요. 금요일은 박 PD의 드림하이가 있는 시간입니다. 박 PD가 어떤 또 포트폴리오 끌어갈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먼저 강관우 대표님과 함께 시장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이슈 정리해보고 다음 주 이슈까지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올라 FN 강관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에서 삼성전자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 이틀간 7% 상승하면서 대형주 위주의 상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주 이슈부터 확인해볼까요? 네, 이번 주 이슈를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수요일, 목요일 계속 강력하게 올랐습니다. 6.9% 반등세를 보였는데 가장 화두로 떠오른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고 올라가면서 대형주 간의 그 차별화 장세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슈로 골라봤고요. 세 번째는 오늘은 코스닥 쪽이 약간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형주, 특히 전차 군단이 이끌고 가면서 그동안 강세를 좀 보였던 코스닥이나 중소형주들의 약세,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될지 좀 살펴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월말입니다. 그래서 월말 효과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연이틀 강한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6.9% 이렇게 올랐는데요.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숏 커버링, 그러니까 최근까지 매도 포지션을 많이 늘려놨던 거를 이렇게 다시 가져가면서 상당히 급하게 사는 모습이었고, 어제는 숏 커버링 물량도 있습니다만은 롱머니, 그러니까 장기성의 좀 외국인 비차익 사자도 있는 것 같아서 삼성전자가 상당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대형 IT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올라F에는 이틀 전에 아주 정확하게 삼성전자의 강한 반등을 예상
예상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것까지는 아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좀 팔다가 어제 좀 사면서 1,500억 정도 이제 순매수로 돌아섰는데 지지난주 하면서 전체적으로 2조 3천억 원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1월, 2월, 3월 이렇게 누적으로 봐도 여전히 5조 원대의 순매도 국면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계속 외국인들이 조금은 사는 기미가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외국인의 매도 정점은 아직 지나가고 있지는 않다. 다만 하방을 좀 확인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업별로 제가 차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수치를 보고 싶은데요. 오른쪽 대각선 밑에 부분이 저평가 영역입니다. 지금 화면에는 대각선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있는 쪽이 오른쪽 밑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수익 창출 능력, 그러니까 ROE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돼 있는 그런 국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외국인들이 조금 한국 시장 안 좋게 보니까 시가총액 큰 거를 위주로 계속 매도 포지션을 늘려갔던 건데 그 반등세를 이용해가지고 다시 숏 커버링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가서요. 삼성전자가 끌고 가고 있고 현대차, 기아차도 같이 가고 있는데 대형주 간에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거래일 동안 말이죠. 삼성전자 6.9% 올랐습니다. 현대차는 5.8%, 기아차 3%, 그리고 한일이와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6% 이상 올랐는데 이틀 동안은 코스피는 1.9%밖에 안 올랐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삼성전자가 코스피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안 들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은 지금 좀 급해졌습니다. 많이 채워놔야지 곧 이제 성적표가 나오는데 윗 상사들한테 혼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쁘게 삼성전자를 좀 더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이런 국면인 것 같고요. 성장성에 대해서 기대가 상당히 컸던 우리 시장입니다. 특히 코스닥 쪽이나 다른 뭐라고 할까요? 미래 산업 쪽에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도 그런 쪽으로 좀 주가 조정이 있어서 우리나라 쪽도 마찬가지 영향을 받고 있는데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대형주 쪽으로는 오히려 조금 더 들여다보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묻지마 밸류에이션 저는 좀 가치를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가격보다는 좀 가치를 보자 이렇게 저희 온라이프에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 말이죠. 코스피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각선 지금 실선 바로 아래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주 비싸지는 않지만 약간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전기, 전자, 운수, 장비 그리고 왼쪽 밑으로 내려가시면 은행까지 이렇게 모두 저평가 영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운수, 장비가 끌고 나가지 않는 이상 코스피가 급하게 올라갈 수는 없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보셔야 될 업종인 것 같고 왼쪽 위에 차트에는 업종들이 상당히 고평가 영역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온라FN에서는 이렇게 고평가 영역에 있는 업종보다는 오히려 저평가 영역에 있는 업종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는 코스닥 중소형주 약세로 반전했습니다만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생각입니다. 경상도 말로 영화에 친구라는 영화에 나왔었죠. 많이 묻다 아이가. 많이 먹은 거를 저희들이 좀 알고 있고요. 지난 1, 3월 보니까 코스피의 소형주가 무려 13% 올랐습니다. 코스피의 중형주는 3% 오른 반면에 대형주는 오히려 마이너스 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주하고 대형주 간의 격차가 무려 14%포인트 이렇게 좀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형주가 너무 막 달린 거죠. 대형주는 쉬고 있는 사이에. 그래서 이게 좀 갭맥고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 작년에도 보면은 4월까지 중소형주 많이 달리다가 그 뒤로 역전이 됐었는데 금년에도 약간 그럴 가능성을 조금 염두에 두자 이런 말씀이시고 코스닥 쪽도 코스피의 소형주보다는 못하지만은
플러스 9%. 그래서 코스피의 대형주보다는 10%포인트 이렇게 격차를 벌려놨습니다.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이 먹으신 분들이 차익 매물로 좀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를 염두하시면서 오늘 월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린다마는 펀드 매니저의 성적표가 나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월말 효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윈도우 드레싱 다들 아시죠? 약간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주가를 좋게 만들려는 그런 노력들인데, 아무래도 뭐 성적표에 그 밥그릇이 달려 있으니까 노력들을 많이 하겠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오늘 좀 반등을 이용해서 약간 비중 축소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전차 관련주나 방어주 이쪽으로 그 펀드 매니저들의 관심이 있겠다. 이렇게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은 3월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4월이 시작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되는데, 삼성전자가 4일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놓습니다. 영업이익이 9조 원 아래로 갈 것이라는 의견이 더 분분한데요. 먼저 다음 주 일정들 살펴볼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이 월 말이니까 다음 주로 들어가면 이제 새로운 달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됩니다. 과연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놓을지가 시장의 관심인데요. 저희도 이따가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전차 관련주 강세, 앞으로 어디까지 갈 건가 사람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슈로 보겠고요. 자, 월말이 지나가고 이제 월초가 되면 펀드 매니저들 생각이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저희들이 먼저 좀 가보기로 하고요. 최근까지 올라왔던 중소형주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컨센서스가 볼 때 영업이익으로 8조 4,700억 원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올라F에는 8조 초반 정도로 컨센서스보다는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8조 이상의 그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그 수치를 좀 보니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플러스 3%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컨센서스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3.4% 이렇게 좀 떨어지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영향 때문에 주가가 120만 원 초반대까지도 몇 번 갔었는데, 과연 1분기가 바닥을 칠 것인가 라는 데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관전 포인트로 지금 보고 있고, 저희들은 1분기를 바닥으로 급격하지는 않지만 점진적인 상승세를 볼 수 있다. 그래서 120만 원대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매도 국면이 아니고 매수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전차주 강세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까도 밸류에이션을 그 차트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좀 수치로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코스피를 보면 말씀이죠.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9.6%의 ROE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자기들 돈 가지고 9.6% 번다는 얘기인데요. 과연 그러면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얼마나 벌까요? 삼성전자는 제가 수치를 보니까 코스피가 버는 것보다 2배를 번다고 지금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8% 이렇게 보고 있는데, 코스피는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0.9배 프라이스 투 복, 그러니까 장부 가치 대비 지금 주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위쪽에 삼성전자는 1.1배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벌어나는 거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버는 거가 저평가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대차 1.1, 기아차 1.0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ROE, 그러니까 수익 창출력에 비해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차 관련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뽑은 그 이슈는 월초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이렇게 전차 관련주를 조금 더 비중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바벨 아시죠? 바벨, 쉽게 얘기해서 엮기입니다. 엮기 양쪽에 이렇게 추가 무거운 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은 전차 관련주 같은 대형주를 조금 많이 올릴 것 같고, 한쪽에서는 시장에 약간 방어주긴 통신주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자산 관련주, 시장과 좀 별개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산 관련주, 그리고 대형주의 우선주, 이쪽으로 약간의 바벨 전략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렇지만 시장에 대한 눈높이는
높이지 마라. 그렇게 큰 기대하지 마라. 외국인들이 약간 돌아선 거는 같지만 크게 돌아올 지금 국면은 아니다. 외국인의 마음은 갈 때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의 이슈 중에 하나가 중소형주 어떻게 할까요?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제한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풍선을 말이죠.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오고 다른 쪽을 누르면 또 다른 쪽이 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곤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차 관련주가 많이 올라가니까 다른 대형주나 중소형주나 코스닥 쪽이 지금 눌려가는 이런 현상인데 계속 말씀드립니다. 전차 관련주 봐야 되니까 오히려 중소형주나 코스닥은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습니다. 증시 격언이죠. 그래서 약간들 그런 이슈들이 이심전심으로 작용하다 보면은 주가 수익률 간의 그 괴리, 아까 말씀드렸죠. 플러스 14%포인트까지 벌어졌던 괴리가 대형주는 올라가고 소형주는 내려가면서 좀 좁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너무 가격, 그리고 뭐 그 스토리만 따지지 마시고 좀 가치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를 끌어올린 것은 삼성전자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중소형주에서 관심이 대형주로 넘어가고 있는데 4월 대응 전략, 그렇다면 대형주에 좀 비중을 높여야 할까요? 저는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사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저는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살 수는 있지만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대형주를 사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대형주에 관심을 높여라. 그리고 바벨 전략 정도로 생각을 하자. 이런 생각이죠. 전차 관련주 높이시고 방어주나 자선주, 우선주 이쪽을 좀 높이시는 건 맞는데 중소형주, 중소형주 이쪽 코스닥 이쪽은 기대를 좀 낮추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쪽에서 다른 쪽으로 자금의 흐름, 변환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월 말이고 펀드 매니저들 성적표 끝까지 챙겨야 되는 날입니다. 끝까지 안전 운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형주에 관심을 높이고 또 전차 관련주, 우선주, 방어주에도 관심을 한번 높여보자는 전략까지 한번 챙겨봤습니다. 올라FN 강관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가득 받고 있는 박 PD의 드림하이 시간입니다. 그 주인공 모셔봐야겠죠? 박정우 PD와 또 샘플러스 정재현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박정우 PD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장이 그래도 어제까지 좀 좋아가지고 괜찮으셨죠? 네. 장이 월요일날 솔직히 화요일까지는 걱정을 했었는데 네. 지금 오늘은 약간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들께 한 가지 네.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밑에 이제 전화번호 고지가 나갈 거예요. 그 무료 문자인데요. 여기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떤 걸 보내주시면 되냐면 항상 그 매수하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보다는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런 기법을 물어보셔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종목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종목에 대해서만 알아가실 수 있지만 이렇게 기법을 물어보신 우리 정멘토님께서 친절하게 아마 다 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 문자로 많이 보내주세요. 네, 정재현 멘토님, 박정우 PD가 따로 전화도 많이 하고 주식에 대해서 많이 물어본다면서요? 좀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아, 그런가요? 네, 그런 얘기인데 일단 던져놨으니까요. 네. 뭐 궁금한 게 있으셔서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즉답으로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 무료 문자로 여러분의 주식
종목에 대한 궁금증 저희 같이 받고 있겠습니다. 박피디 드림아이 저번 성적을 공개하면서 뜨거웠는데요. 지난 한 주 포트폴리오는 어땠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박피디 드림아이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 비중 90%의 종목 한 가지만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10%인데요. 수익률은요, 한 2.5% 정도 손실 구간입니다.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는 매수가 미도달해서 편입하지 못했습니다. 매수가가 25,300원이었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는 담지 못했고, 또 일진 머티리얼즈는 한 2.5% 정도 손실 구간인데, 박정호 PD님은 어떤 종목, 일진 머티리얼즈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도 궁금하긴 한데요. 네. 제가 이번 주 장을 보면서 정재원 멘토님한테 이 지수에 관해서 궁금증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네. 지금 이번 주의 특징이 뭐냐면 그 글로벌 악재 속에서도 지금 코스피 지수가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고 지금도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이 이제 약간이지만 순매수를 전환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계속 거래소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이제 거래소로 눈을 좀 돌려봐도 될지 한번 궁금합니다. 일단 거래소로 눈을 돌리기엔 아직 조금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종목별 장세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전날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전차 쪽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삼성전자가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다른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결국 차별화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 쪽으로의 모든 것들을 다 옮긴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이른감이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그리고 그제 상승을 했던 부분들은 윈도우 드레싱 효과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어닝 시즌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강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거래소 쪽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동하기엔 아직까지는 좀 이른 감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그쪽으로 서서히 좀 이동을 하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멘토님 그럼 네. 여기서 또 질문이 있는데 네. 어제도 코스닥에서 급락을 보여줬고 엊그제도 코스닥에서 그제도 그때도 코스닥이 급락을 보여줬는데 그러면 한동안 지속됐던 이 중소형 랠리가 이제 제동이 걸렸다고 봐도 되나요? 아마도 지금 막바지까지 올라왔던 종목군들이 있는 반면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일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부 정책주라든가 어떤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겁니다. 단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부담스럽거든요. 접근을 하기가. 그럴 경우는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잡고 접근을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뭐 예를 들어 보게 된다면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그런 섹터들 뭐 혹은 아니면은 기본적 분석에서 유행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즉 기술적 분석에서 보게 되면 61선 위에 있는 종목군들을 많이 좀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거나 그게 아니라면 기본적 분석으로 놓고 봤을 때 자산 가치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멘토님 그러면 저 한동안 이제 신성장 에너지다 뭐 이렇게 코스닥 안에서 급성장하는 예를 들어서 사물 인터넷 관련주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엄청 또 기분 좋게 수익을 내고 계실 텐데 그분들이 지금 차익 실현을 해야 될 시점일까요? 아니면 좀 더 들고 가도 될까요? 그런 고수익을 내는 종목들, 중소형주 중에서? 뭐, 대표적인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죠.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뭐, 효성 ITX라든가 엔텔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따라 들어가기엔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결국엔 이제 매도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될 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만약에 저라면 절반 이상은 챙겨놓고 그리고 나머지 소량의 물량만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린다거나 그런 계획을 좀 세워보는 게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따라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좀 이른감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종목 하나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프리카 TV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많이 올랐어요. 그죠?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몇 거래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결국 이 저점 자리대, 대량 거래가 터진 자리대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 이후에는 다시 또 밀려 내려온단 말이죠. 결국 저점 자리대를 이탈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부분들을 다 따지고 전량 매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가져갈 것인가 그 부분들의 기준점을 저점으로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거래량이 이제 동반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큰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상투권역으로 좀 진입할 수가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도 병행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제 중소형주 관련돼서도 이제 고성장주를 잘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조금씩 차익 실현하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가 지금 우리 방송에서 매수한 그 근처에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일진 머티리얼즈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 지금 조금 지지부진하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조금 너무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다소 좀 소외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보면 이 컨텐츠 쪽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라든가 사물인터넷, 엔터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지주사 같은 경우 중견 지주사들 이런 종목군들이 강한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기차 쪽, 2차 전지 쪽에 대한 종목군들이 조금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종목군들이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다음에 이 형성될 수 있는 모멘텀이 뭘까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엔 전기차가 이제 4월 달에 출시가 된단 말이죠. 그러한 모멘텀들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약간의 좀 손실권역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매수 단가가 한 12,200원 정도의 매수를 했단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이 매수가 위에서는 충분히 팔 수가 있습니다. 즉 목표가를 16,000원으로 좀 잡아드렸지만 이 자리대까지는 무조건 기다린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주식이고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라면 조금 여유 있게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그런 성과를 좀 거둘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 종목은 징그럽게 안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상당히 좀 지루해져요. 그죠? 지루하시죠? 네,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게 딱 하시려면 조금 더 편안하게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는 계속해서 가져가 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가 저희가 16,000원입니다. 계속해서 홀딩 전략 주셨고요. 박 PD님 어떤 종목 들고 나오시는지 시청자분들도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오늘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지금 오늘 네. 이번 주는 또 제가 관심 종목을 또 4가지나 또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보여주시죠. 네, 기대하셨던 첫 번째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힘을 보여주겠다. 혜성처럼 나타난 효성 ITX고요. 자, 두 번째 실적, 해외 수주, 정책 모멘텀, 그리고 배당까지 겸비한 팔방미인 한정 KPS입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이제 대형주도 반등에 대비할 시점이죠.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현대제철 갖고 왔고요. 마지막 종목 실적 개선이 보이는 한라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박 PD 정말 비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효성 ITX 들고 나왔는데요. 정재 멘토님 이 종목 괜찮아요? 사도 돼요? 이렇게 문의하는데요. 전 못 사겠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 매수 추천을 드린다라는 얘기는 참 좀 그래요, 사실. 왜냐하면 너무 급등이 나왔어요. 잠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이 폭만큼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는 저점 다지고 또 올라갔습니다. 또 올라갔는데 이 자리 때 이제 매도 자리대거든요. 단기 매도 자리. 근데 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오늘 이거 저가 깨지면 아마도 조정을 좀 받을 거거든요. 만약에 이 조정을 좀 받을 때 그때라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본다면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본다면 저라면 한 14,000원대에서 13,000원대 중반 이 자리대까지 한번 조정을 준다라면 접근을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으나 지금 자리대에서는 따라 들어가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멘토님 제가 오늘 멘토님이 그런 말씀 하실 줄 알고 제가 효성 ITX를 일부러 제가 관련 종목을 찾아왔습니다. 자, 이 효성 ITX 시청자분들에 대한 제 선물인데요. 그 멘토님한테 오늘 이렇게 효성 ITX처럼 정말 이렇게 불같이 올라가는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를 언제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 매도 시점에 대한 팁 좀 주시죠. 우선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잡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방향이 있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즉,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절반 정도를 차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절반 물량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많이 빠질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 전량 다 매도를 하면 되거든요. 요게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냥 그대로 가져가되, 익절가를 찾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18,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 오늘 밀려서 17,200원짜리대를 만약에 깬다.
라고 했을 때는 전량 그냥 던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매도를 하고 나서 더 올라갔다 해서 아쉬워할 필요성이 없어요. 왜? 이 몫은 그냥 나는 이 몫이 내 것은 이 몫인가 보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려고 그 욕심을 부렸다가 오히려 화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제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또 급등하는 종목 나도 한번 몸을 태워보지 불타기 방법은 어떻게 또 다가가면 좋을까요? 매수를 어느 시점을 잡아야 될까요? 급등 종목은? 급등주 같은 경우는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들 속에서는 매수를 못 합니다. 그죠? 근데 급등을 했던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는 몇 거래일째 이렇게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움직입니다. 최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상승했다가 횡보를 했다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횡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엔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즉 전 저점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는 접근을 해봐도 좋습니다. 근데 요번 경우는 좀 틀려요. 왜냐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는데 지금 요번에 같은 경우는 이 변동폭이 15%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밴드가 상당히 좀 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리스크 관리도 철저하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제가 멘토님 지금 말씀해 주셔서 또 이 비슷한 종목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거요? 예, 위닉스인데요. 위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미세먼지 수혜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이게 횡보를 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봤을 땐. 이것도 예를 들자면 지금 그럼 매수 타이밍으로 봐도 되나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라면은 새로운 종목군들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목을 보게 되면 크게 산을 올라가면 세 번의 산이 올라가거든요. 지금 위닉스 같은 경우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구간에서는 언제 한번 잘 팔아줄까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목표치가 얼추 도달을 했어요. 목표치가 도달을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폭만큼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결국 목표치가 찼으니까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오는데 과연 이게 대한 종목에 대한 상투권역이냐, 이 부분들은 거래량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보유를 해볼 수 있는 전략이 좀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위닉스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까지 영향을 좀 받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즉 이 효성 ITX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큰 시세가 난 부분들이지만 위닉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추세가 꺾일 때 매도를 하시든가 아니면 21선을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21선 이탈을 했을 때 그때 최종적으로 익절을 하든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겠죠. 또 멘토님께서 이렇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거는 급등하는 종목은 전 저점을 지지하는 거를 확인해 보라 하셨으니까 그럼 효성 ITX는 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 두 번째 종목은 정말 작년부터 제가 눈여겨봤던 종목이에요. 한전 KPS인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원전에 대한 발언을 해주시면서 엄청 이 주가가 들썩거리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한전 KPS가 대외적인 사업도 재부각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모멘텀이 생기고 해외 수주 모멘텀에다 배당까지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한전 KPS가 지금 가격에 정말 매력 있지 않을까요, 멘토님? 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근데 너무 많이 올랐는데, 성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전 KPS도 박 PD의 그 드림하이 뿐만이 아니라 증시 큐어부스에서도 올해 관심있게 좀 봐야 될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드렸었는데,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원전에 대한 정책입니다. 즉, LED라든가 사물인터넷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정부 정책이잖아요. 그죠? 근데 원자력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부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조금 다 의아해 하십니다.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원전에 대한 비중을 오히려 더 늘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한전 KPS에는 수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적도 상당히 좀 좋게 나타나고 있고 사업 부분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종목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런 종목은 매수를 한번 해봐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한전 KPS를 보니까요. 지금 아까 멘토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 저점을 지지했다고 봐도 될까요? 이 차트를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는 이 종목은, 그러니까 그 효성 ITX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급등이 났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져버리게 되면 급하게 빠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한전 KPS는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 무슨 얘기냐?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1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이 종목은 아마도 2번에 걸쳐서 좀 나눠서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제가 매수를 좀 제안을 해드린다면 65,800원짜리대네요. 지금 자리대에서부터 약 한 64,000원 정도 때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면 될 것 같아요. 65,800원이 지금 자리대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대부터 64,000원 정도 때까지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전 개인적으로 75,0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75,000원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우선은 좀 정해드리지는 않을게요. 왜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 만약에 조정을 좀 깊이 받는다라면 6만원 정도 때까지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때 차라리 더 추가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손절가는 좀 제시를 해드리지는 않을게요. 네. 그 지금 전매토님께서 오랜만에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을 좋게 말씀해 주셔서 그럼 아직 2종목이 남았으니까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종목은 제가 현대제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 투자자들을 고생을 시킨 종목이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요즘 철강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긴 겨울잠을 이제 깰 때도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긴 겨울잠은 깼다라고 좀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 점심 먹고 나오면 좀 졸리지 않나요? 춘곤증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래요? 예. 아마 춘곤증에 좀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돌렸다라고 좀 보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최근에 이제 저점은 나온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저점은 6만원짜리대 저점은 나온 것 같은데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추세가 돌아가는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가 않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61선 위에 있는 종목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61선은 우하향입니다. 결국 밀려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추세가 돌아서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바닥권역에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61선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한번 이 종목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두산 엔진이거든요. 두산 엔진 같은 경우는 그 현대제철하고 좀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61선이 돌아가고 있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61선이 우하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결국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2개월 정도, 2개월에서 많으면 3개월 정도는 아마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결국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현대제철을 그럼 지금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다시 그 원래 전고점 자리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까요? 현대제철은?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지표가 좋게 된다라면 아마도 충분히 이 중국 관련 섹터라고 불리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좀 좋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힘을 못 받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상승이 나오면서 지수가 올라오면서 올라간 종목군들이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탄력도 마찬가지로 좀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결국엔 지금 자리대가 저점이다라고 좀 예상을 했다가는 오히려 또 한동안 좀 마음고생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현대제철은 다시 봄에 잠이 살짝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 매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갖고 올 겁니다, 멘토님.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제 관심 종목 갖고 온 거는 지금 멘토님하고 저번에 시즌 1을 진행할 때 만도라는 기업으로 3번이나 목표가 달성을 한 기억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만도가 아닙니다. 만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라건설인데요. 이번에 명을 변경하면서 한라로 바뀌었는데요. 한라, 지금 이번 연도에는 이제 턴어라운드도 가능하다, 실적 개선이 된다,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한라가 앞으로 약간 조명을 받을 것 같아요. 멘토님 어떻게 보시나요, 한라? 한라는 좋아요. 네, 한라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포인트를 좀 잘 잡아주셨어요. 우선적으로
이 만도에 대한 지분을 좀 가지고 있죠. 근데 만도는 지금 많이 가지고 나서 좀 식상하잖아요. 그러면 지분을 좀 가질 수 있는가, 지분법 평가액을 가질 수 있으니까 한라가 좀 첫 번째로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건설주들이 못 올랐던 이유들은 PF 부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한라는 작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대부분 다 청산을 했습니다. 다 상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어요. 세 번째는 정부 정책 쪽이죠. 일단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많이 좀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엔 이 한라도 충분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인 예로 지금 김포에 대한 신도시 부분들, 이 분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성공리에 분양을 좀 마무리를 했다라는 소식도 있거든요. 결국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한라 같은 경우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 부분들 좀 보게 되면 중소형 건설사들은 올라갑니다. 대형 건설사는 못 올라가요. 근데 중소형 건설사는 올라가죠. 시멘트 관련주들 올라간단 말이에요. 결국 보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한 2, 3년 동안 계속 빠진 종목군들이에요. 대부분 다. 즉 대바닥을 쳤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아까 정멘토님이 저 PBR 종목을 주목하라 하셨으니 그럼 한라도 그 안에 속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한라 그러면은 매수 전략 좀 짜주시죠. 예, 우선 뭐 보시게 되면 수급을 보게 되면 뭐 투신 쪽에서도 매수가 이제 조금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연속성은 좀 없는데 전날은 매수를 안 해줬는데, 자 우선 가격적인 부분들을 차트를 좀 보면 지금 여러분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차트하고 제 차트하고는 조금 틀릴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 캔들이 양봉이면 거래량도 양봉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리고 캔들이 음봉이면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마찬가지로 음봉으로 형성이 됩니다. 즉 양봉 캔들은 매수를 했다는 얘기고요. 음봉 캔들은 매도를 했다라고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결국 보시게 되면 산 게 더 많습니다. 판 것보단.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물량을 사놓고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된다면 지금 6,700원 자리대에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대에서 충분히 매수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6,700원 자리대에서 한 6,500원 정도 때 이 자리대까지는 매수를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은 약 한 6,200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조금 짧게. 그리고 목표가는 조금 더 높게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7,500원 정도 일단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멘토님께서 두 종목을 칭찬해 주셔서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잠깐 하고요. 이거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이 질문 할 때까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편입할지는. 자, 지금 2183님께서 조화제약을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조화제약 매수해도 될까요, 멘토님? 조화제약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조화제약이 무슨 그 모멘텀이 있느냐를 좀 보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한 날이죠. 2월 12일 날 갭상승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장대양 음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대량 거래가 터졌단 말이에요. 이때 매수했던 물량들을 이때 다 털어낼 수도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문제는 저점이 이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점이 이탈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접근을 해 본다라면 이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700원 자리대죠? 그럼 지금 3,800원이니까 3,700원 정도 때 이 자리대가 이탈이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고 한번 접근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짧게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4,050원 요 정도. 그 정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멘토님, 그럼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는 말씀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단기적으로 했을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라면은 오늘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안 할 것 같습니다. 금요일장이라서 아직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네. 말씀이시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상담자분이 또 한 번 오셨어요. 5327번이신데요. 네. AK홀딩스 궁금합니다라고 전망 좀 부탁드려요라고 왔습니다. AK홀딩스는 괜찮습니다. 괜찮고 지금 자리대 신고가잖아요. 그죠? 신고가 이후에 눌림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실적 좋아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즘에 홀딩스 주식이 유행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 이 종목은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6만 원은 넘어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되게 많이 매수를 했어요, 밑에서. 근데 매도 물량이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단순하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을 보더라도 기관 그리고 외국인 쌍끌이로 매수가 들어와 주니까 이 종목도 괜찮다. 근데 지금 당장 접근을 한다라면 좀 무리가 있겠죠?
아마도 한 55,000원권역대 요 자리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보유 관점 유지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시면 이제 보유하신 분이라면은 6만 원은 넘어갈 거라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간략하게 목표가 잡아주신다면요? 가족에 보유하신 목표가를 분이라면. 좀 잡아드린다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선 21선을 깨면은 일단 익절을 확정을 짓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목표가를 좀 잡아놓은 부분도 63,000원 정도를 좀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63,000원을 63,000원 정도에. 네, 목표가를 좀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정멘토님한테 간단하게라도 멘토링을 받으시고 싶으시면 오전 10시에, 금요일 오전 10시에 방송 시작하자마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확하게 또 멘토링을 받으실 수 있고, 될 수 있으면 가지고 계신 종목보다도 어떻게 투자를 하면은 나한테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와 계신 우리 정재훈 멘토님께서 항상 저녁 10시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항상 공부방을 열어놓고 시청자분들한테 많은 기법을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정재훈 멘토님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무료 방송도 여러분 많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정훈 PD님 충분한 시간 드렸습니다. 이 들고 나오신 4가지 종목, 또 괜찮다고 했던, 칭찬받았던 종목도 있었고, 안 된다고 했던 종목들도 있는데, 결정하셨나요? 어떤 종목 담으실지? 오늘 하도 칭찬을 받으니까 네. 정멘토님한테 종목 하나를 더 뺏어오고 싶어요. 정멘토님 혹시 저 PBR 종목 중에 하나 또 관심 종목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 주시죠. 종목 한 가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들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한다라면, 저는 여전히 좀 시멘트 관련주들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성신양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한번 조정을 받을 땐 들어가 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도 매수 들어가기가 상당히 좀 겁이 많이 나실 겁니다. 그렇다면 바닥권역에서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거든요. 저는 만약에 중기적으로 본다라면 참 식상할 수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저는 실리콘웍스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긴가 아닌가는 지나보면 알 건데요. 지금 이 실리콘웍스가 사업이 좀 상당히 잘 돼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분야로 사업을 신규로 진출했는데 그 부분들이 잘 되고 있거든요. 지금 자리때 만약에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을 못 하시겠다라면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바닥에서 박스권역을 보이고 있는 이런 종목이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너무 고평가된 종목보다는 지금 저평가된 종목에서는 실리콘웍스가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박정훈 PD님, 이 4가지 종목 중에 어떤 종목 선택하실 건가요? 자, 오늘 기분 좋습니다. 자,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한전 KPS와 한라를 편입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네, 박정훈 PD는 한전 KPS와 한라 각각 10%씩 편입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제 박정훈 PD님의 최종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볼 텐데요.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 박 PD 드림마의 최종 포트폴리오 현금 70%, 한전 KPS와 한라를 각각 10%씩 담겠습니다. 의견은요, 한전 KPS가 매수가 현재가 65,800원부터 64,000원까지 분할 매수해보자는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75,000원, 손절가는 아직 정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추가 매수가 있을 때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6만원 했었죠. 네. 한라는 6,500원에서 6,700원까지 매수가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는 6,200원 라인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두 분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수는 조금씩 상승하면서 1980선까지 회복했습니다. 또 성공 투자하시면서 금요일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